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고전 소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고전 소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전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소설은 왜 발생을 했냐면 그러니까 시가 문학보다 이 소설 문학이 발생했던 시기가 늦어요. 자, 왜 느린가 하면 소설이라는 문학이 나오려면 이 평민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어야지만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최초의 소설을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최초의 소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시습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생육신이죠. 그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 가지고 되게 붕괴를 했죠.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가 무엇이냐? 지금 세조는 왕도 정치를 하지 않고 패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이제 이 세조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게 금오신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의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책이 있는데 거기 수삽성납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채치원이라는 원이 두 명의 여인과 밤새도록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러한 내용이 장편 서사시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배금주의라든지 자유연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걸 우리가 국문학계에서는 최초의 소설로 보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15세기 금오신화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명이 나오고 채치원의 수삽성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선생님 지금 선물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세기가 오면 자,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특정 정당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파란색이 편해가지고 파란색을 쓴다거나 빨간색이 편해서 쓰는데 선생님 특정 정당하고 관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요. 자, 16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16세기에는 허균과 김만중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는 사회소설을 보면서 적서차별의 문제라든지 인재가 고르게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김만중은요, 두 개의 작품이 되게 유명합니다. 구운몽.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집에 구운몽이라는 책이 배송이 되었을 겁니다. 그 구운몽 선생님하고 꼼꼼하게 볼 거예요. 올해 선생님이 작두를 타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구운몽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시남정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또 여러분들 여기서 구운몽 작품이면 설명을 하겠지만, 선생님하고 우리 수정이하고는 겨울방학 때 구운몽 같이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 구운몽 공부하면서, 천상계에 있던 성진이가 지상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천상계에서는 뭐 이렇게 도교, 불교 그런 계통으로 있다가 지상계에 내려와서 이 성진이라는 이름, 그 성진이라는 이름이 진리를 깨달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한 성진이가 이제 열심히 불교를 닦고 있던 성진이가 어 여자가 좀 좋아지고요. 술 맛을 좀 알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죠. 어머, 지상계에 내려와서 이름이 이제 뭐로 바뀌냐 그러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소유 자체가 한바탕 즐겁게 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처 육첩을 둡니다. 이처 부인 두 명하고 여섯 명의 첩이죠. 자, 여러분들, 자, 채명아, 채명이가 이야기를 안 하네. 아, 음소거도 있었구나. 아, 네. 음소거가 됐었구나. 채명아, 혹시 너의 네, 여자친구가 두 명이고 너를 좋아하는 여자친구 여섯 명이면 넌 어떨 것 같니?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겠지. 그죠? 맞아요. 그 상당히 좋은 거. 그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로망이죠. 거기다가 이 양소연은요, 그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능력까지 뛰어나가지고, 자, 채명아, 네가 그 이처육첩을 두고요. 너의 네. 신분이 그 대법관이야. 그럼 너의 인생은 완전히 뭡니까? 아,
막 죽이죠. 그냥 맞죠? 네, 너무 인생 좋죠. 그 뺐는데요. 행복함이에요. 그러한 행복함. 그러한 행복함이 뭐냐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로망이었죠. 그렇게 딱 살다가 이제 성진이가 다시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천상계로 올라가서 아, 모든 게 무상하구나라고 깨닫는 거. 그게 구운몽이야. 선생님하고 같이 배울 거야. 자, 근데 저랑 선생님하고 지금 공부할 사시남정기는요. 자, 이름 제목부터가 좀 거시기 한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혹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수정이 수업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사시 남정기요? 네. 네,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수정이가 사시남정기의 제목의 의미가 뭔지 한번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사시가 그 남쪽으로 쫓겨난, 유배간 이야기, 수정이 되게 이야기 잘했죠. 오늘 수정이가 되게 열심히 수업을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수정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사씨가 남쪽으로 유배된 이야기. 그럼 수정이가 계속 한번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볼게. 이때, 자, 이 사씨 남정기는, 자, 풍간소설이라 그래. 수정아, 풍간소설이 뭘까? 모르겠어요. 자, 풍간소설은 풍자하고 간언하는 소설이야. 간언이 뭐냐면 똑바른, 올바른 소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신뢰가 안 될까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제일 잘생긴 왕이 누구였을까? 예훈아, 혹시 아니? 예훈이가 대답을 안 하네. 자, 네, 조선시대에 제일 잘생긴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니? 아니요. 숙종이야, 숙종. 그렇게 상당히 잘생겼대요. 그럼 여러분, 숙종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죠? 자, 태영아, 네, 숙종하면 떠오르는 그 여자 두 명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역사 시간에 장희빈하고 인현왕 혹시 아, 기억납니까? 네. 장옥정이라 그러죠. 자, 장희빈하고, 그다음에 인현왕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역사 시간에 탕평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민서야, 탕평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탕평책이 뭔지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영조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조 이전에 만들었어요. 영조가 그 숙종대 영종, 그러니까 영조의 아빠가, 맞죠? 영조 아빠가 숙종이네. 그 숙종 때, 영조 때, 뭐가 이렇게 상당히 심했어? 비읍디귿이 심했죠? 동당 정치? 그렇죠. 우리 민서 똑똑하네요. 그죠? 붕당 정치가 심했습니다. 자, 그럼 그 붕당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서인도 등용하고 또 서인이 등용하게 되면 또 서인을 좀 누르기 위해 남인도 등용하고 그랬죠. 사실 이제 숙종이 잘생기긴 했지만 그 인현왕후는 서인 계열이었어요. 서인이 어떤 계통의 서인은 어떤 계통이었냐면 되게 그 예속 논쟁을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예속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되게 유교적인 그런 법칙주의자였어요. 자, 그런데 장희빈은 남인이었어요. 남인은 되게 이제 나중에 실학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실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그런 싸움이 정말 이 이렇게 남성이 숙종이 뭐 장희빈이 더 예뻤다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사실 숙종은 처음에 인현왕후를 등용을 했다가 서인들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장희빈을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러니까 왕비로 만든 이유가 남인을 등용하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소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김만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인 계열이었어. 그래서 숙종대왕마마 어떻게 현숙한 왕비인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악독한 장희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간을 이렇게 바른 말을 한 소설이야. 근데 사실 이게 바른 말은 맞는 말이지, 그자? 뭐 약간 선생님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뭐 장희빈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어떤 사람 그건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이 소설에서 본다면 서인의 세력을 등용하지 않고 남인의 세력을 등용한 그런 임금님의
그러한 정책을 약간 비판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이 인현왕후가 사시로 나와. 자, 자기 김만중이 자기 집안 사람을 이야기할 땐 사치는 현숙하고요, 되게 착하고요, 멋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자, 장희빈은 교시로 나와. 악독하다, 나쁘다, 시기와 질투심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유연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유연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인현왕후를 되게 좋아했죠. 그죠? 그러다가 장희빈의 아름다움에 이제 넋이 빠져가지고 장희빈을 어떻게 했습니까? 등용을 했고 사랑하고 이년왕후를 폐위를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동청이라는 남자를 시켜가지고 자기 아이까지 죽이면서 이년왕후를 사실을 이제 폐위를 시키 사실을 이제 남쪽으로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건 아까 수정이가 말한 대로 이 사씨가 유연수에 의해 가지고 남쪽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유연수가 뒤늦게 깨닫는 거죠. 아, 장희빈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 교시 나쁜 사람이었다. 사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와중에 뭐 임시가 나와서 그 임시가 나중에 숙종 영조의 엄마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 소설의 갈등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소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하고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소설이 뭔지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면 훅 들어가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도 괜찮겠죠? 조금 쉬다가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채팅창에 줬으면 좋겠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거 하고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5시 54분이니까 자, 5시 54분이니까, 6시 5분 되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요일 시간을 잡은 이유가요, 뭐랄까, 일요일이 조금, 그러니까 시간을 잡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학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가는 시간이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연 선생님이 시간을 잘 잡은 건지,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시남정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같으면 요 보기를 먼저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보기 한번 우선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양호라는 사람은 또 사시남정기 후설을 썼대요. 참 많이도 썼죠. 그죠? 굳이 이런 걸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계속 많이 쓰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데, 그죠? 좀 그만 쓰시지, 그죠? 자, 그는 이 소설을, 자, 여러분 볼게. 복선화음의 이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 선생님, 복선화음의 이치가 뭐죠? 자, 앞에 나오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잼민이 시절에 들었던 단어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권선징악. 자, 다만 과오가 뭐죠, 얘들아?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오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뀐다. 재앙이 좋게 바뀐다는 거지. 여러분들 사실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서 이런 고전문학 작품에 나오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요. 자, 그런데 문맥적 의미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재앙이 무엇으로 바뀐다. 재앙이 좋은 걸로 바뀌지 그럼 나쁜 걸로 바뀌겠습니까? 그죠? 자,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 이 기라는 것이 한자로 쓰면 요 기, 그죠? 이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전기적이라 그래.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야. 전기소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전기소설이라는 말은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과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다, 이상하다,
맹랑하다, 허무맹랑하다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말이 교화가 뭐지, 얘들아? 가르쳐서 바르게 이끈다는 것이 교화야.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이상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것이네.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은 무엇을 읽었냐면 효용론을 읽었습니다.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네. 뭐가? 소설이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네. 이 소설의 효용 가치는 뭐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개과천선시킬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이야기네.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수정이한테 풍간소설이 뭐지라고 아까 물어봤죠.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의 목적이 뭐다? 착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건, 혹시 우리 숙종 임금님 조금 이 소설 읽고 마음이 좀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내용을 본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 한번 읽어보자. 유한님이 요렇게 했다. 그죠? 유한님의 재앙이 요렇게 된다. 또 유한님이 유배지에서 이러한 고초를 겪은 이야기. 그죠? 또 이 작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사시의 꿈에서, 아까 꿈이라 그러면 아까 뭐라 되겠노? 그, 괴이한 거, 허무맹랑한 거, 이러한 것들도 뭐다 좋게 될 수 있겠네. 그죠? 허구적인 이야기도 좋게 될 수 있겠네. 이러한 이야기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유한님이 가진 고초를 줄 만큼 이런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뭐다? 인심 사나웠던 이런 사람들한테 복선화음의 이치를 깨닫게 하면 허무맹랑한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요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 지문을 읽을 때는요, 그죠? 이거 수능에 나온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설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 소설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야, 얘들아. 그래서 갈등 파악을 잘해야 되죠. 갈등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등에서 우리한테 주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면 되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지? 인물이야, 그죠? 인물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왕비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네. 자, 부인이 여기에 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부인이, 여기 오기는 왔는데, 그죠? 잠깐만요. 이 부인이 누굴까, 얘들아? 아직 때가 멀었어. 부인. 그죠? 남의 도인이, 또 남의 도인은 누구야? 그대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택하게 될 것이요.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의 이야기는 꿈속 이야기야, 꿈속. 자,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서 꿈의 기능이 뭘까, 얘들아? 자, 고전 소설에서 꿈의 기능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는 거야. 자, 선생님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수정이하고 예전에 그 최첨근을 같이 읽었던 기억이 혹시 나니, 수정아? 수정아? 네. 최척전 읽으면서, 여자 주인공이 죽으려고 하니까 꿈속에서 장육 본살이 나타나가지고, 죽지 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부분 기억나지? 그래서 네. 꿈속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 너 있잖아. 남의 도인이 있는데, 자,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사씨야. 이제 사씨가 나오니까, 그자? 너 지금 힘들어하지 마. 남의 도인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의지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씨가 다시 이 왕비한테 지금 물은 거야. 자, 남해라면 바다 끝인데요. 자, 첩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요 부인 사씨를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요, 탈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왕비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너를 인도하는 자가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보니까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야. 누군지 몰라도 돼. 자, 위국 부인이고 반첩 이런 사람 몰라도 돼. 자, 근데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자, 장강이 누구인지 반처녀가 누구인지 춘추 전국 시대 한나라 시대 지금 여기는 조선 시대야. 그러니까 이 그
아주 옛날에, 그죠? 옛날 사람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좀 약간 인물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긍정적인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널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씨가 일어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부인님, 이 부인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씨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소박받고 쫓겨난 상황이야. 소박받고 쫓겨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면 이런 사람들처럼 억울함을 이렇게 다 치유받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전철을 밟은 사람들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지금은 유한님한테 버림받았지만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볼게. 자,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이 뭐냐면 얘들아, 무슨 여동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 여자 어린 아이인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야. 사씨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씨의 몸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렴거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그랬네. 이 소리에 놀랐네. 몸을 일으키네. 자, 유모하고 시비가 뭐냐면 이제 노비야, 노비. 자, 봐봐,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부인이 깨신다 그랬어. 이제 뭐다? 강몽이야. 강몽이라는 것은 뭐냐면 꿈을 깬다는 거야. 자, 부인이 깨신다. 이건 뭐다? 강목이라고 하죠. 꿈속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씨가 일어나 앉으니까 날이 저물었대. 멍한 정신. 왜 멍했을까? 꿈에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예지를 받았으니까 멍했겠지. 한참 만에 깨어났어. 자,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한테 하는 말씀이 뚜렷했다. 자, 봐봐. 지금 이걸 아주 기이하지. 7번 문제 볼까? 이러한 기이한 것도 뭐다?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으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그 부분 기억납니까? 자, 그 유무한테 뭘 물었죠? 내 어디 갔다 왔노? 자, 유무와 시비가 부인 기절하셨습니다. 이제 기절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이제 깨어났습니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자, 사씨가 조금 있었던 일이 뭐지? 꿈속 이야기야. 시비들한테 내 꿈속에서 있잖아. 요러요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러요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대나무 숲을 가리키면서 말했대. 기억이 지금 나오네. 자, 기억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문제를 찾아보자. 자, 5번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자, 5번 문제 한번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기억이 나오지. 사씨가 꿈에서 깨는 계기래. 그죠? 현실 세계로 돌아왔대. 맞는 진술이네. 그죠? 5번은 그럼 맞다. 5번의 기억은 맞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 숲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있잖아. 반드시, 저 길로 갔는데, 어떻게 꿈이니? 꿈 아니야. 나 한번 가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서 대나무 숲으로 갔는데, 가니까 뭐가 있었다? 사당이 있었다. 그죠? 사당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그죠? 현판이,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간판 같은 게 걸려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황릉묘래. 자, 그러면 황릉묘가 무엇인지 7페이지 하단을 봐야 되겠네. 자, 누구를 그 왕비 아황과 여형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비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지금 사씨가 남쪽으로 유배간 이야기인데 얘들아. 자, 이 글은 어떻게 보면 남쪽이라는 게 중국이야. 지금 여기서 이 소설의 배경을 중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혹시 수정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혹시 중국을 이렇게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번에 설명했는데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수정이? 조선을 배경으로 설정하면 제약이 많으니까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자유롭게 펼치고자 중국으로 설정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잘 기억했어요. 자, 수정이 말이 맞아요. 조금만 더 보충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중국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구운몽이나 그런 걸 보면 중국 땅덩어리 자체가 넓으니까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더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가 소설에서는 상상력이 중요한데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대부들은 중국을 좋아해요.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이라 그러죠. 그러한 것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사시 남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숙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야,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설을 조선이라는 배경으로 하게 된다면 숙종은 어떻게 하겠니? 이 소설 다 걷어들여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겠지. 그거 우리가 뭐라 그러면 필화라 그래. 근데 이 필화를 면하기 위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을 한 거죠. 임금님 이거 중국 이야기거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황릉묘가 나오는 이유도 중국 남쪽으로 유배를 갔기 때문이야. 그죠?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거든. 계속 볼게. 자,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초상하고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다. 꿈이 아니라는 거야. 기이한 이야기라는 거지. 아까 7번 기억하자. 자, 그래서 사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첩은 누구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비의 가르치심. 자, 아마 선생님은 잘은 모르지만, 아황과 여영도, 모함을 받아서 고초를 겪다가, 이제 그 후반부에 다시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가지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겠지.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니?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자기 신세가 서럽지, 슬펐어. 그죠? 자, 그래서 시비를 시켜서 묘지기 집, 어딥니까? 황릉묘를 지키는 사람 집에 가서 밥을 구해와서 먹었대. 여러분 봐봐. 정말 이거 유연수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이제 그 최고의 권력가 집안인데 지금 이런 최고의 권력가 집안에 시집간 누구가 왕비 그 누굽니까? 사씨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상당히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되게 슬프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뒤에서 나옵니다. 자, 사씨가 뭐라고 하노? 의지할 곳이 없어. 신랑이 나를 놀리는구나. 지금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야. 그죠? 춥고 배고프고 이렇게 서러운 상황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한 유모 12, 그 다음에 누구? 자, 사씨. 방황을 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자, 묘문이 뭐냐면 묘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문이야. 두 사람이 들어와서 물었대. 자, 아까 혹시 앞부분 기억나나? 남의 도인이 너를 구출해 줄 거야. 너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 부분이 되겠죠. 자,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물에 빠지려고 하는 부인 아닙니까? 한 명이 여순이고 한 명은 여자아이였대. 네 어째 우리 안 어? 우리는요, 여승이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는, 어,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꿈결이래 또. 관세음 보살께서 여자가 화를 만나서 날이 저물 곳에 갈 곳을 몰라 하고 있으니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저어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꿈에서 이야기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다시 5번으로 가보자. 자, 리을 볼게.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했다고? 사전 미리 준비했다고? 요건 아니지. 그죠? 맞죠? 사씨가 준비한 게 아니고,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 누가 준비한 거야? 예훈아, 누가 준비한 거야? 네. 누가 준비한 거야, 이 배는? 어, 이제 앞에 나오죠. 그죠? 누가 지금 여승하고, 그죠? 여동이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학점 주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들 전부 다 지금 메모해 둡니다. 그죠?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이제 황릉로에서 자신을 도우러 온 여승과 여동을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 5번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4번 금방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을 우리가 안 봤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 자, 니은이 무엇이냐면 대나무 숲풀이라 그랬죠. 자, 대나무 숲풀은 현실과 꿈의 경계야.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대나무 숲풀을 아까 갔었는데 꿈속에서 봤는데 그게 현실에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이 뭐였습니까? 앞쪽에 볼게요. 자, 디귿이 지금 초상화야. 꿈에서도 본 존재지. 꿈에서 본 존재를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맞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우리가 풀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중략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문제 5번, 문제 4번을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왜냐하면 1, 2, 3번은 풀 수 있어. 왜? 사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지?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사시는 꿈에서 왕비로부터,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잖아. 그죠? 이거 맞는 진술이지? 자, 그 다음에 2번. 사시가 기절한 사이에 유모가 황릉로에 갔어? 이런 내용 없었어. 그죠? 그럼 정답 바로 2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번, 5번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두자. 자, 그래서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의 일행 새로운 연유가 뭐였지, 얘들아? 꿈에서 계시였잖아. 그치? 다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략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 아까 유연수가 누구였지? 숙종이었다. 그자. 자, 유배지에 도착을 했대. 숙종이 왜 유배지에 도착을 했을까? 여러분들, 요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선생님이 아까 이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어, 그 장옥정으로 이야기가 되는 교씨가, 자, 원래 자기 자식을 낳아, 장자를 낳아. 장자를 낳는데, 그 장자가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누가 살씨도 아이를 낳는 거야. 그래서 살씨를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교씨는 동청이라는 사람하고 짜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두 사람이 또 바람이 나. 이 바람이 나니까 그 교씨의 남편이 유연수인데 유연수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유연수가 유배를 가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배지에 도착을 하니까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웠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인심이 안 좋았나 봐, 그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자,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까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서 뉘우쳤대. 뉘우쳤대. 뭘? 예전의 총명함. 사씨는 좋은 사람인데 그 사씨의 진면목을 못 보고 교씨 말을 듣고 사씨 본부에 추천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거야. 자, 그 뉘우침이 뭔지 한번 볼게. 사씨가 동청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옳다. 이제 나오죠. 내가 어진 아내를 의심을 했대. 나의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조상을 대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병에 걸리고 말았대. 그런데 인심사나운 이곳은 약이 없었대. 병이 심해져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대. 하루는 흰옷을 입은 노파가 이때 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그 그러니까 요즘으로 되면 텀블러야, 텀블러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5번 문제 보자. 자, 유알님이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법이다. 물 먹으면 좋아지겠다라고 했죠. 너 누구임? 너한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품? 노파가 뭐냐면 난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 지금 아까 여기서 보니까 사시를 돕고 또 동정 군산에 사는 노파가 또 유알님을 돕네. 그자? 여기서 보다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자? 아주 되게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자, 그래서 꿈이었대. 오, 꿈이다. 자,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뜰에서 물이 솟아 나와요. 창을 열어보니까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대. 그래서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다니스를 먹은 것 같더래.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뭐다?
그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 그러면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납니다. 자, 원래 행수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 자, 행주라는 곳이 지금 유연수가 유배를 왔던 곳이지. 유배를 왔던 곳은 물이 좋지 않은 곳이야. 그래서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 작가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한림이 왜 병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유한림이 이 물을 먹으니까 병세가 사라졌대. 기력을 회복하였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대. 그리고 그 샘은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대. 그래서 학서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대. 원래 이 부분이 얘들아 이 소설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도 약간 의문이 들지만 지금 약간 전설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들아. 이제 문제 4번과 5번은 해결이 됐고요. 자, 지금 문제 6번 한번 보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인데 A는 누가 꾼 꿈이야? 자, 태영아, A는 누가 꾼 꿈이야? A요. 어, A의 꿈은 누가 꿨어? 핸드폰으로 그 책 보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아, 아직까지 책이 안 왔나? 네, 안 왔어요. 좀 미치겠네. 다시 선생님이 그 물어볼게. 그 손변도 A가 그 장학사. 부인이 꾼 거 아니에요? 사시가 꾼 거. B는 네. B가 그 병 얻은 사람이 꾼 건데 이름이 유연수 뭐였지? 꾼 네. 거지. 유연수가 꾼 거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니? 조력자. 주체를 좀 역할을 하는 조력자라고 보면 되겠죠. 1번. 네. 그렇죠. 이건 너무 쉬웠던 문제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대망의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 유알림이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한 자 뭐다? 아무리 기괴한 거다, 허구적인 것이라도 뭐다? 포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교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 유알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다니슬과 같은 물로서 준다는 설정에서 그렇죠. 그거 맞는 진술이죠. 자, 그 다음에 고초를 겪는 가운데 회복한다는 장면에서 여기 나와 있죠.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달으면 총명해질 수 있다. 자, 사시의 꿈에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는 종이 뭐냐 그러면은 서로 비추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자, 학교정에 생기는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져서 지금까지 전해진 것에서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기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유할림에게 갖은 교초를 줄 만큼 인심이 샀던 행주 사람들. 자, 지금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갖은 고초를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인심이 세어서 이야기를 듣고 자, 사람들이 샘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함의 이치를 깨달았다. 요게 본문에 있나? 본문에 없는 내용이야. 본문에 없는 내용과 지금 이 글을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건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거 빈칸 맺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그, 어딥니까? 답지를 보면 다 나옵니다. 요거는 굳이 선생님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작품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빠를까요? 어렵나요? 다들 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봐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거,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고전소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제 태영이는 2학년이고 나머지는 3학년인데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친구들 보니까 문학이 약한 친구들이 상당히 조금 많았어요. 비문학은 제대로 풀었는데 문학이 약하다. 여러분들 문학은 사실 국어 영역에서 너 점수 먹어라고 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 그 문법이랑 문학은 여러분들 그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문법이랑 문학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문학을 틀려요. 선생님이 되게 그 고구마를 100개를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지금 2학년 태영이 같은 경우에는 해법 자습서 같은 걸 한 개 사세요. 그래서 그 인강을 듣든 EBS 강의를 듣든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태영이가 선생님한테 보내준 그 뭐랄까 문제 풀고 찍은 걸 보면 되게 태영이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조금 알았던 게 그냥 전체를 다 찍은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12페이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채점 해가지고 그 채점해서 매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답을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냈더라고요. 틀린 거 체크해서. 그래서 되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요 12페이지처럼 요 이렇게 채점하고 그 채점한 결과만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답을 썼는지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법 자습서가 제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한 개 사서 이제 여러분 문학 작품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점수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자습서나 다양한 문제를 구해서 그걸 풀어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유치진의 소 같은 작품이 아마 그 해법 사육서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배경 지식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학은 배경 지식이 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교시에 국어를 치죠. 잘 쳐야 돼요, 여러분들. 잘 쳐야 돼요, 무조건. 1교시 운빨이 있어야지 그 운빨이 2, 3, 4교시까지 갑니다. 자, 그러니까 잘 쳐야 돼요. 무조건 잘 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유치진의 소가 어떤 작품일까? 잘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들아? 자,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12페이지에 보면 자,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잠시만요.